코로나19 거점병원 1호로 수개월째 확진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평택 박예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 예술계가 침체된 가운데 대학로의 한 교회가 연극 배우들의 꿈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면 전도가 어려워진 요즘 이웃들에게 정성을 담은 선물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놓은 책이 출간돼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전환한 평택 박예병원을 기억하실 텐데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김병근 원장은 감염병 치료와 확산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름처럼 평등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박예병원을 최상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평택 박예병원.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 대신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병실엔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실엔 모든 층과 병실 상황을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예병원은 지난해 12월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이 현실로 나타나자 대구 1차 유행 때부터 의료봉사에 나섰던 김병근 원장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쓰겠다고 자처한 겁니다. 병상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긴박한 상황인데 이때 병상을 가지고 있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라면 또 그분이 크리스찬 의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사회적인 부름과 또 책임에 따르는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교적 어렵지 않게 결정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뒤따랐습니다.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 일반 외래 환자를 받을 수 없어 병원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감내해야 합니다. 기존 병실을 비우고 코로나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환경을 갖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예병원의 통큰 결정은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의료진이 자원해 모여든 겁니다. 김 원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연대가 중요함을 느꼈다며 기독병원, 나아가 크리스천들이 힘을 모으면 코로나 극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십 개 기독병원들이 동시에 이런 일들을 한다면 요즘과 같은 시대에 기독교인 또는 기독병원이 대한민국과 사회와 또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고 책임지는지 잘 표현되고 사람들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박예병원은 기존 220개의 병상을 비워 중환자 100여 명의 치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직원의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해 병원 내 감염을 막았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면 병원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또 다른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일부를 조각을 던져서 또 도울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 가치를 곳곳에서 실현해보고 싶어서 지금 규모를 키우는 병원들에 대한 프로젝트를 몇 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도움이 필요한 그 어떤 곳에라도 마음껏 달려가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헌신한 박예병원.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공연 예술계는 코로나 여파로 여전히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연극 배우들은 코로나 이후 설 무대까지 줄어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로에 있는 한 교회가 연극 배우들의 어려움을 돌보며 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공연 예술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연극 공연 건수는 1,200여 건으로 1년 전에 비해 3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같은 기간 344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6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극장가가 모여있는 대학로입니다. 멈췄던 공연은 다시 재개되고 있지만 좌석수는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배우들에게 무대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수많은 예술단체들이 제작비 손실과 수입 감소로 자생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설 무대가 줄어드는 배우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져만 갑니다. 5명도 너무 소중하고요. 1명 찾아오시는 관객분들도 너무 소중했어요. 작품을 계속
또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두려움이 좀 많은데 서울 대학로에 있는 아가페 드림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배우들에게 식사와 연습 공간을 제공하며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식사 모임이 중단되자 정여임 담임 목사는 주변 공연장을 찾아다니며 배우들을 만나 기도와 말씀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교회에서 만든 식사 함께 하고 또 교회 공연장으로 연습장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많이 또 좋아하고 거의 파고 살다시피 했어요. 그냥 모일 수가 없는 게 제일 안타깝죠. 화려한 무대 뒤 불안정한 미래로 불안해하는 배우들을 정 목사가 도운 지도 어느덧 10년. 배우들은 정 목사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교인분들이랑도 같이 공연 보시고 그 전에도 주일에 예배해 주시고 말은 안 하지만 서로가 모두가 이제 마음속으로는 신앙을 조금 품고 있는 극단이 된 것 같아요. 정 목사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싶다며 무엇보다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영적인 배도 채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대면 전도가 대부분 중단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웃들에게 정성을 담은 선물 박스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비대면 전도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간식과 말씀 묵상을 돕는 큐티책 등 다양한 물품들이 박스 안에 가득합니다. 복음이라는 행복을 전하기 위해 창일교회가 마련한 해피박스입니다. 이웃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합니다. 해피박스 사역을 시작한 건 지난해 6월. 창일교회 이사무엘 담임 목사는 코로나19로 대면 전도가 어려워졌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피박스라는 이름으로 선물을 담아서 또 복음을 담아서 전달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힘겹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국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해피박스는 평소 전도를 하고 싶었던 이웃들에게 10,000원의 후원금으로 선물을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교회의 전도 대상자와 사연을 적어보내면 교회 측에서 포장과 배송을 담당합니다. 최근 새신자로 등록한 한 부부도 해피박스를 통해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모두가 힘든 시기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주위에 복음을 전하거나 또 위로나 사랑을 전할 때 꼭 해피박스 프로젝트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지난 1년간 해피박스 프로젝트를 담당해온 김민정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열매 맺혀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젠가는 느껴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일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해피박스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역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산지교회 남상환 목사가 낸 책 성경이 성경을 읽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왜곡하지 않도록 올바른 성경 읽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또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성경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과 함께 각 권의 핵심 메시지를 축약해 담았습니다. 남 목사는 문맥을 무시한 해석은 신학이 없는 해석이 되기 쉽다며 성경 본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알자는 취지에서 책을 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보다 어떻게 읽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며 이 책을 통해 성경이 실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신임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김호수, 구본선, 배성범, 조남관 4명을 차기 총장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서 탈락했습니다. 차기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됩니다. 정확한 제청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만 되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대신 2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2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능동감시란 자가격리 대신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었던 수도권 11만 호 등 전국 13만 1,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입지 발표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8,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조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신규 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 조사 뒤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완료되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 속 12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03조 5천억 원으로 재작년 말보다 118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재작년 증가액 60조 6천억 원의 2배 수준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대출 잔액 증가율 역시 17.3%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8.3%의 2배가 넘었고 15.6%인 기업대출 증가율도 웃돌았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1,461명으로 1년 전보다 1,306명 줄었습니다. 이는 2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입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인 2월 인구 자연 감소는 2,313명으로 집계된 16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구TV 뉴스 전하평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인도에서 하루 신규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현지 시간 28일 오전 기준 1일 사망자 수가 3,29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하루 사망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 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신규 사망자 수는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았고 누적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36만여 명으로 일주일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 최소 17개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WHO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 공유망에 올린 1,200개 이상 유전자 배열에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도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WHO에서도 상대적으로 보다 위험한 우려 변이 대신 관심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세계 1위인 이스라엘이 3주 후면 모든 방역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요아브 키시 이스라엘 보건부 차관은 최근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밑돌았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의 54%가 넘는 507만여 명이 2회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지난 18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이후에도 감염 지표가 꾸준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 우주선 아폴로 11호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가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콜린스 가족은 현지 시간 28일 성명을 내고 콜린스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스는 1969년 7월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에 탑승해 인류의 과학기술 역사에 족적을 남겼습니다. 아폴로 11호에는 당시 선장 닐 암스트롱과 달 착륙선 조종사 버즈 올드린,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가 탑승했습니다. 대만 집권당 일각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호를 중화민국에서 대만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 공실의 마샤오광 대변인은
대만 독립 도발을 감행하는 데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할 것이라며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표현은 중국의 대외 메시지 중 가장 강한 경고에 해당하는 외교적 수사로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9일 제4-3차 상임회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로 시작한 이번 회의에는 한교총 상임회장들이 참석해 지난 2차 상임회장 회의 이후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국회 입법 관련 대응 상황이 논의됐습니다. 이날 진행할 예정이던 한국교회 비전의 밤 행사는 내달 27일로 연기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가 연회사나 미자립교회 자립 지원을 위해 나세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나세남은 나누고 세워가는 서울남연회란 뜻으로 미자립교회 재정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자립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세워졌습니다. 연회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매달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시작했으며 목회자들에게 교육과 전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30일 서울 성암교회에서 제66회 가정주일 연합예배와 가정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가정협은 매년 5월 가정주간을 선포하고 가정생활신앙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가정주일 연합예배를 열어왔습니다. 가정평화상은 3대 이상 신앙을 잘 지켜온 가정 중 교회와 사회에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가정에 시상합니다. 올해는 4대째 신앙을 이어오는 박승혜 가정 등 4가정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광야 아트센터 미니스트리가 어린이날을 맞아 뮤지컬 루카스 특별 공연을 진행합니다. 루카스는 캐나다 토론토의 장애인 공동체 데이 브레이크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입니다. 어린이날에는 하루 2차례 특별 공연을 진행하며 가족 단위 관객에게는 선물을 증정합니다. 제작진은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를 일깨우는 작품으로 가족과 함께 보기 좋은 뮤지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감동적인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있는 시기지만 여전히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섬김과 나눔으로 삶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굿뉴스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